안녕하세요, 다루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해드릴 표현은 다베모노, 음식입니다. 동사의 마스형 어간에 모노를 붙이면 것, 거리, 하기 라는 말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먹다 타베르의 마스형 다베마스의 타베 부분에 모노를 붙여서 다베모노 라고 하면 음식이라는 뜻이 되고요. 마시다, 노무의 마스형 노미마스의 노미에 모노를 붙여서 노미모노라고 하면 마실 것, 음료라는 뜻이 됩니다. 이외에도 교통수단 등을 타다, 노르는 노르의 마스형 노리마스의 노리에 모노를 붙여서 노리모노라고 하면 탈 것이라는 뜻이 되고요. 책 등을 읽다는 요무의 마스형 요미마스의 요미에 모노를 붙여서 요미모노라고 하면 읽을 거리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법 표현이긴 한데 모든 동사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부하실 때 어떤 문법을 배우고 나면 그걸 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먼저 익힌 후에 어떤 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표현인지를 알아가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 창조 감각은 없으니까요. 잘못 만들어 쓰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해드린 방식 그대로 다른 단어에 적용해볼까요? 물건을 사다는 가우의 마스형 가이마스의 가이에 모노를 붙이면 가이모노가 되죠. 이건 쇼핑, 장보기라는 뜻이 됩니다. 살 것이라는 뜻이 아니죠? 살 것이라는 표현은 가우모노입니다. 하나 더, 옷을 입다는 기르의 마스형 기마스의 키에다가 모노를 붙이면 기모노가 되죠. 기모노는 일본 전통 의복을 뜻합니다. 입을 것이라는 표현은 기르모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단어를 무작정 창조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하지만 문법을 알고 나면 단어 외우기가 훨씬 쉬워지니까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스시 하면 모르는 사람 없고 샤브샤브 하면 모르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단어들이 있답니다. 일본인 남녀노소 누구나 아는 한국 음식, 특히 그중 일부는 너무 흔해서 한국 음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포함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한국 음식들 10가지와 한국 음식점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라면 웬만큼 아는 한국 음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요리명은 고유명사이니까 그대로 말하면 보통은 통해야 하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발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다른 명칭을 쓰게 된 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해드리는 음식 이름을 기억해 두셨다가 일본인과 한국 음식 이야기를 할 때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일본인 분들은 한국어 발음을 익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의 경험에 따라 10가지 리스트에 공감이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일반적인 것들을 골랐습니다.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치, 김치.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일본의 대부분의 슈퍼마켓 같은 곳에서 흔하게 살 수 있는 음식입니다. 김치를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고 음식점에서 매콤한 버전의 요리에 김치를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치라고 하면 보통은 배추김치가 일반적이지만 김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 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반대로 외국인은 잘 모를 수 있죠. 김치의 종류가 사실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김치는 가끔 한국 연예인이 일본 방송에 출연해서 키무치라고 말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선별적 비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어로 말할 때는 김치라고 발음하고 일본어로 말할 때는 키무치라고 발음하면 되는데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언어는 상대방에게 통하도록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일본어로 말하다가 갑자기 한국어 발음으로 단어를 이야기했다가는 상대방이 알아듣질 못하거든요.
물론 김치는 워낙에 유명한 단어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사실 없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잠깐 얘기를 확장시키자면 독도를 다케시마로 혹은 일왕을 천왕으로 바꿔야 하느냐의 얘기는 아닙니다. 단순히 발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모국어에 없는 발음은 잘 들리지 않거든요. 일본어에 없는 한국 발음으로 이야기해도 사실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혹시 일본어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하시다면 한국에서는 이런 발음으로 말한다 라던가 한국어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식으로 한국어를 알려주면서 이야기를 덧붙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각스테키, 각스테키, 깍두기, 깍두기. 김치의 한 종류인 깍두기도 일본에서는 매우 쉽게 살 수 있는 음식입니다. 슈퍼마켓에서 김치와 나란히 진열대에 놓여있는 풍경은 굉장히 흔한 풍경이죠. 의미를 풀어서 무김치라는 뜻의 나이콘 키무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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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회. 일본에서 육회를 찾아볼 수 없게 된 지가 꽤 되었네요. 예전엔 선술집 등 웬만한 가게에서 정말 흔하게 있던 음식이었거든요. 일본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2011년 육회 체인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서 5명이 사망하게 되면서 일본은 크게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한국은 법적으로 육회용 고기와 구이용 고기를 구분하고 관리 자체를 다르게 하고 있었던 데 반해서 일본은 그런 구분 없이 그냥 구이용 고기를 육회용 고기로 먹었거든요. 그러다가 터진 문제였던 것이죠. 이 사고를 계기로 육회 판매를 규제시키면서 사건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안해서 먹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육회의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원래 많았거든요. 못 먹게 되면 또 먹고 싶고 그런 게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인이 한국에 오면 꼭 먹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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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 비빔밥은 일본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발음 그대로 비빔밥라고 하거나 비빔덮밥이라는 뜻의 비빈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돌솥 비빔밥은 이시야키 비빔밥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빔밥은 그냥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먹는 음식이라 안에 재료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한국 음식 하면 김치 이런 이미지 때문에 김치가 들어간 비빔밥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비빔밥 하면 크게 두 지역이 유명한데요. 가장 유명한 전주 비빔밥. 하나의 브랜드로 완전히 정착했고 고급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전주 사람들은 잘 안 먹는다고 하는 전주 비빔밥이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진주 비빔밥. 진주 비빔밥은 쉽게 설명하면 육회 비빔밥입니다. 전주 비빔밥과 진주 비빔밥. 한국인이니까 비빔밥에 대한 이 정도의 정보들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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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일본은 한국만큼 채소 종류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채소 섭취는 주로 양배추로 하는데요. 한국은 채소를 평상시에도 많이 먹고 고기를 먹을 때도 다양한 채소를 함께 먹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슈퍼마켓에서 놀라는 점 중에 하나가 채소 종류가 너무 많고 또 소비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한국인은 고기를 먹을 때 쌈을 싸 먹잖아요. 사실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크게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의 쌈 문화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채소를 엄청 많이 먹는구나 입니다. 삼겹살처럼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가장 많이 먹는 채소 하면 역시 상추죠. 일본에서도 상추를 팝니다. 어딜 가나 있는 엄청 흔한 건 아니지만 없진 않아요. 일본에 사는 한국인도 많고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이죠. 상추는 일본에서 산추라고 같은 이름으로 불립니다. 혹은 구워 먹는 고기와 함께 먹는 양상추라는 뜻에서 야키니크 레타스라고도 합니다. 조래기, 조래기, 겉절이, 겉절이. 조래기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겉절이의 경상도 쪽 방언, 제래기입니다. 경상도에서는 파 겉절이를 파제래기라고도 하거든요.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우리가 아는 겉절이와는 다르게 샐러드로 정착이 됩니다. 여러 야채를 소스와 버무려 낸 샐러드인 것이죠. 그냥 샐러드라고 하면 되지 싶으시겠지만 전용 소스가 있어요. 조레기 드레싱인데요. 이 상품이 일본에 처음 등장하면서 드레싱 이름으로서 처음 초레기라는 말이 퍼지게 된 것이랍니다. 샐러드와는 구분해서 이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를 초레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샐러드 감각으로 먹기 때문에 사라다를 붙여서 조레기 사라다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무르, 나무르, 나물, 나물. 한국에서 나물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면서 특히 그것을 무친 것을 나물이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주로 숙주나물, 소송채, 당근을 사용합니다. 한국 음식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일본 요리에서는 그다지 흔치 않은 참기름을 쓴다는 점이 나물의 특징이기도 하죠. 나물은 이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다양한 나물 종류, 무슨 채소든 나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것을 꼽아보자면 무, 콩나물,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콩나물이 한국 이외의 나라에서 찾기 힘들거든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지만 콩나물을 파는 곳에는 한국인들이 사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해봐도 될 정도로 한국 이외에서는 잘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물론 흔한 건 아니고요. 대신 웬만한 나라에 다 있는 숙주나물, 일본에서 숙주나물은 정말 많이 소비하거든요. 당연히 구하기도 매우 용이하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물 하면 숙주나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 또 나물은 채소이다 보니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서 다이어트용으로 먹기도 하고 술안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찌개나베, 찌개나베, 찌개, 찌개. 일본인과 요리 얘기를 할 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한국 음식과 일본 음식으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 음식. 요즘은 많이 안 쓰긴 하지만 한국에서 닭도리탕이라고 불렀던 음식, 닭볶음탕 다들 아시죠? 닭도리탕은 사실 재밌는 이름이에요. 닭도리탕의 도리는 사실 일본어로 닭토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보면 닭닭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이런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찌개나베입니다. 냄비를 나베라고 하는데 냄비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끓여 먹는 냄비 요리를 나베 요리 혹은 그냥 나베라고 부릅니다. 어떤 주 재료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베 요리의 이름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찌개나베는 한국풍으로 살짝 매콤하게 김치를 넣어 만든 냄비 요리입니다. 닭도리탕과 마찬가지로 찌개나베도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나면 꼭 한 번은 나베 요리집에서 사실은 이런 의미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표 단어입니다. 일본에서 찌개나베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찌개는 한국에서 나베라는 뜻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찌개나베는 나베나베라고 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찌개나베의 찌개는 한국의 찌개인 것 당연히 바로 아셨죠? 찬자, 찬자, 젓갈, 젓갈. 특히 정종을 좋아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술안주 하면 바로 젓갈인데요. 한국에서 젓갈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일부러 사가는 분들도 많을 정도죠. 찬자라고 들으니 인간의 몸에 있는 장기가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사실 일부 맞기는 하죠. 일본에서는 젓갈 하면 창난젓이 일반적인데요. 창난젓이 명태, 일본어로는 타라라고 하는데 이 명태의 창자로 만든 것이잖아요. 일본의 한국의 젓갈, 그 중에서도 창난젓이 건너가면서 그대로 젓갈을 뜻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종류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름에는 전부 창자를 붙인답니다. 예를 들어 일본어로 오징어를 이카라고 하는데 이카찬자라고 부르는 식이에요. 찬자는 시오카라라고 하는 일본식 명칭도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절임 음식 하면 김치이기 때문에 찬자도 김치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르비, 가르비, 갈비, 갈비. 한국에서 갈비는 늑골 부위의 고기를 뜻하는 단어죠. 원래는 소의 갈비를 지칭하는 말이었지만 소고기가 비싸다 보니 사람들이 점차 돼지갈비를 이용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소갈비, 돼지갈비, 닭갈비, 양갈비 등으로 다양한 갈비를 즐기게 된 것이죠.
일본에서는 구이고기를 야키니크라고 부르는데요. 야키니크 가게에 가면 고기 부위의 인기 순위로 항상 상위를 차지하는 메뉴가 바로 갈비, 카르비입니다. 일본에서는 주로 구이고기집에 가면 기본이 소고기인데요.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면 소고기를 먹는 것이에요. 카르비도 소고기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돼지를 부타라고 하는데 소갈비는 그냥 카르비이지만 돼지갈비는 부타 카르비입니다. 재밌는 건 부위에 관해서인데요. 설명드렸다시피 갈비는 늑골 부위의 고기를 뜻하긴 하지만 일본에 건너가면서 원래 의미대로 뼈 주위의 고기를 뜻하는 것이었다가 지금은 사실상 어느 부위든 상관없이 지방이 많은 고기를 뜻하는 것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맥도날드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소고기 햄버거를 판매하는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캐나다, 영국의 소고기 햄버거와 함께 일본의 소고기 햄버거로 갈비 햄버거라는 이름을 쓴 것이 뉴스가 된 적이 있었죠. 일단 갈비를 일본의 소고기로 분류한 것도 틀렸는데 또 다른 문제는 표기법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10개의 메뉴는 전부 가타카나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일본에서 가타카나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 쓰는 글자이고 히라가나는 일본 고유의 단어를 표기할 때 쓰는 글자거든요. 당연히 갈비는 지금까지 항상 가타카나로 표기해 왔고요. 그런데 맥도날드에서 히라가나 표기를 한 것이죠. 심지어는 일장기까지 옆에 달아서요. 갈비가 한국어라는 것을 아는 일본인 뿐만 아니라 갈비가 원래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일본인들에게조차 히라가나 표기는 너무나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일본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한국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워낙 흔하게 알려진 것들이라 한국 음식이란 것을 평상시에 인지하지 않는 음식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일반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한국 요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한국 요리점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될 만한 한국 요리로서 일본에서 인기 있는 음식들 6가지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지지미, 전, 부침개. 지지미는 전 혹은 부침개의 경상도 쪽 방언 찌짐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인데요. 앞에서 겉절이를 뜻하는 초래기도 그렇고 경상도 쪽 방언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일본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겠죠. 한 가지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지지미의 글자에 주목해 보시면요. 시에 타금이 붙은 지가 아닌 치에 타금이 붙은 지 글자를 씁니다. 보통 잘 쓰지 않는 글자이긴 하지만 지지미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참고로 전과 부침개는 엄밀히 말하면 구분하긴 하죠. 전은 재료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시켜서 밀가루와 달걀물을 씌우고 프라이팬에서 기름에 지진 것을 말하는데 부침개는 재료의 형태를 무시하고 잘게 썰어서 밀가루와 함께 반죽한 뒤에 프라이팬에서 지진 것을 말합니다. 경상도에서는 전과 부침개를 통틀어서 찌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계적으로는 부침개가 널리 퍼졌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코리안 팬케이크이라고 영어 명칭을 사용하죠. 일본에서의 찌짐이도 보통 부침개를 가리킵니다. 브르코기, 불고기. 불고기는 얇게 썬 고기를 달짝지근한 소스에 재웠다가 구워 먹는 대표적인 한국 고기 요리죠. 고기를 먹는 사람 중에 호불호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세계 어디서나 사랑받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불고기는 부르고기라고 발음하는데 한국 음식이라는 인식이 정확히 있고요. 특히나 한국 음식은 맵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꺼리는 일본인들도 불고기는 호불호 없이 정말 푹 빠져드는 메뉴입니다. 불고기는 한국식 스키야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일본인에게 친숙한 소고기 전골 요리인 스키야키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치즈 닭갈비, 닭갈비. 한국에서 닭갈비는 춘천 지역의 대표 음식으로 유명하죠. 가난했던 서민들이 갈비는 먹고 싶은데 소가 비싸서 비교적 저렴했던 닭으로 그 맛을 즐겼던 것에서 시작된 닭갈비는 값싸고 양도 많아서 점차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는데요. 닭갈비는 크게 나눠서 철판에 여러 야채와 밥과 함께 볶듯이 조리하는 방식과 숯불 불판에 굽는 방식이 있죠. 일본에는 철판에 굽는 스타일이 전해졌는데요. 한국에서 닭갈비의 치즈는 사실 곁들이는 정도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는 특이하게도 녹인 치즈에 찍어 먹는 스타일로 유명해졌습니다. 치즈가 매운맛을 중화해주기도 하고 아무래도 비주얼적으로 임팩트가 있다 보니 젊은 층에서 특히 인기몰이를 해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는 그냥 닭갈비보다는 치즈 단어를 포함해서 치즈 닭갈비 자체가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즈도그, 핫도그.
히토리샤벨이 첫 번째 편에 한류를 주제로 이야기했었는데요. 요즘 일본에서 한창 인기 있는 음식이죠. 닭갈비와 마찬가지로 핫도그 또한 젊은 층이 타겟이었는데요. 치즈를 듬뿍 넣은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무래도 SNS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명칭은 치즈 헛도덕그, 줄여서 치즈덕그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한국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핫도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본인 입장에서 핫도그보다는 치즈를 붙여 말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국식 아메리칸 도그라고 해도 됩니다. 돋보기, 떡볶이. 한국인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길거리 서민 음식 하면 역시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떡볶이죠. 일본에서도 나름 인지도 있는 한국 음식입니다. 맵지만 빠져드는 그런 음식이죠. 매운 것을 못 먹는 분에게는 간장 베이스의 궁중 떡볶이를 소개해 주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팥빙수, 팥빙수. 일본에도 빙수는 있습니다. 가키고우리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갈아놓은 얼음에 알록달록 식용색소 소스를 뿌려 먹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부드러운 우유 얼음과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 스타일은 새로울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도 사랑받는 대표 빙수 체인점 설빙, 일본에서는 소르빙이라고 발음하는데 이 체인점이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정말 대히트를 쳤습니다. 전혀 새로운 스타일인데다가 맛도 새로웠고 심지어는 보기에도 예뻐서 SNS에 올리기에 딱 좋았던 것이죠. 그냥 빙수보다는 팥, 일본어로 아즈키라고 하는데 팥을 앞에 붙여서 팥빙수라는 명칭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인은 글자 뜻을 알기 때문에 팥이 없으면 팥빙수라고 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팥빙수 자체가 빙수라는 뜻의 고유명사화 되었기 때문에 빙수보다는 역시 팥빙수라고 해야 합니다. 일본인과 함께 빙수를 먹을 기회가 있다면 단어 뜻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떠셨나요? 한류 이야기와도 연결되지만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그리고 한국의 먹방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죠. 이번에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모두 일본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아는 것들이고 일본에서도 가타카나로 표기하며 한국 음식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발음 체계가 다르다 보니 미묘하게 한국인의 발음과 다르고 그래서 음식명을 들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무엇을 뜻하는지 겨우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단어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원래 단어를 쓰되 그 나라의 발음 체계에 맞춰 정착된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일본어를 좀 하시는 분이라면 한국어 발음도 알려주면 당연히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한 가지 표현을 소개해드리고 일본어 혹은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채워서 또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